자,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인공신경망을 훈련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강의를 제공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는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의 컨셉, 그러니까 개념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퍼셉트론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이 퍼셉트론은 뭐냐면 입력이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의 네트워크 이그젬플을 보면 자, 코프는 기침이고 헤데이크는 열이에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는 사람의 감기라든가 두통 정도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으면 그런 현상을 기반으로 뭐 질병이 있는지 혹은 감기인지 아니면 뭐 열이 나는지 아니면 뭐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그걸 출력으로 하는 뉴럴 네트워크 아웃풋 유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 온라인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입력과 이렇게 출력 혹은 여기 중간에 히든 레이어, 은닉 레이어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력과 다른 레이어의 노드들은 우리 웨이트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이 웨이트를 가중치라고 그랬죠. 그렇죠? 한국어로 가중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퍼셉트론의 개념은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업데이트 룰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라는 거는 이제 갱신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갱신 룰이라 하고, 그러면 무엇을 업데이트하느냐? 우리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자, 뉴럴 네트워크에서 특정 레이어와 다른 레이어는 이렇게 웨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웨이트 값을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그리고 최적화하는 것이 뉴럴 네트워크 훈련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하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의 대상이 웨이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이트는 에러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웨이트를 수정하고 조정하게 돼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의 에러 값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이 에러 값이라는 건 뭐냐면 what 값 있죠. 우리가 얻은 값,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로부터 얻은 값과 what we want 우리가 얻기 원하는 것, 이걸 이제 타겟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와리값을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아웃풋이 되는 거고, 이걸 아웃풋이 되는 거고, what we want라는 건 타겟 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값이죠. 실제 얻은 아웃풋 값과 우리가 얻기 원하는 이상적인 타겟 값 사이의 차이를 우리 에러라고 합니다. 이 괴리를 에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에러를 디크리징 한다. 최소화하면서, 즉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웨이트를 조정하는 게 뭐다?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의 개념은 타겟과 아웃풋의 에러를 그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웨이트를 조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페이지 슬라이드는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 인풋 유닛이 있죠. 이게 이제 입력 유닛이고, 이 검은 색깔로 표시한 게 히든 유닛. 자, 여러분들 히든 유닛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은닉층이라고 했죠. 은닉층. 그리고 이 인풋과 히든 유닛 사이는 이 각각의 노드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웨이트, 수많은 웨이트들로 연결했죠. 이게 이제 딥 네트워크로 가면 웨이트가 수백만 개 존재하는 거고, 아주 단순한, 그걸 이제 쉘로우라고 그러는데 쉘로우 네트워크. 자, 여러분들 딥 네트워크라는 거는 레이어의 개수가 많고 웨이트가 수백만 개 이상을 우리가 보통 딥 네트워크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쉘로우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쉘로우 네트워크라는 거는 입력과 히든 아웃풋 레이어에 노드가 뭐 수천 개, 뭐 작으면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딥 네트워크에 비해서 복잡도가 떨어지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보통 쉘로우 네트워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네트워크, 이 뉴럴 네트워크에 관한 책을 보면 쉘로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쉘로우라는 건 뭐다? 딥 네트워크의 반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인풋 유닛과 히든 유닛이 있고 웨이트로 연결되고 히든 유닛과 아웃풋 유닛이 연결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든 유닛과 아웃풋 유닛은 웨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웨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의 핵심 개념은 실제 아웃풋과 타겟 값 사이의 에러 값을 우리가 최소화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은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백프로파게이션은 자, 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역전파라고 합니다. 자, 뉴럴 네트워크가 이 입력에서 출력으로 실행이 되면 우리가 이걸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합니다.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은 한국어로 순전파라요. 순전파. 순전파 반대 개념으로 진행이 데이터 혹은 프로세스의 진행이 이 아웃풋으로부터 입력으로 진행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백프로파게이션이라. 백프로파게이션을 우리 한국어로 역전파라고 합니다. 왜 역전파를 써서 훈련을 하냐면 결국 뉴럴 네트워크의 최종 성능을 결정하는 건 이 아웃풋입니다. 아무리 히든을 잘 만들어도 히든 노드를 잘 만들어도 아웃풋이 우리가 원하는 타겟값과 같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하든 우리의 목적은 아웃풋이 우리가 원하는 타겟값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아웃풋을 먼저 즉 아웃풋에서 나오는 에러 값을 먼저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입력과 히든 레이어 연결된 웨이트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순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은 아웃풋에서 히든으로 연결된 웨이트예요. 이게 이제 이거 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를 뭘로 읽으면 된다? 델로 읽으면 됩니다. 이제 이게 델룰이라는 거는 이게 그레디언트를 써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레디언트 표시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어떤 함수 f에 x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표시하고 우리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가 되기 때문에 보통 여기다 델을 써요. 백프로파게이션은. 그래서 여기서 델룰이라는 거는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연결되는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델룰이라는 거는 히든 노드와 인풋 노드를 연결하는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델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델룰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웨이트 업데이트라 하고 백프로파게이션은 업데이트 룰이 방향이 어떻게 된다? 출력에서 입력으로 방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4페이지를 보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에러 펑션을 먼저 이해하면 돼요. 에러 펑션. 그래서 에러 펑션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출력과 실제 출력과 타겟 값 사이 에러예요. 그래서 이 에러 펑션을 노테이션을 잃어둘게 E. 그래서 에러 펑션을 아웃풋 유닛에 대한 네트워크의 에러 값을 더해라 이렇게 죠. 그래서 네트워크 아웃풋 유닛의 모든 값들에 대해서 값을 구한 다음에 그 해당되는 타겟 값을 비교해서 에러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수식에서 이거 있죠, 이거. 이게 뭐냐면 웨이트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웨이트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에러가 펑션으로 되어 있는데, 웨이트드에 대한 펑션으로 되어 있죠. 이 에러 펑션이 W에 대한 인자로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뉴럴 어태커에서 에러는 이 웨이트에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펑션이라는 거는 어떤 인자에 대해서 그 펑션 밸류가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에러 펑션은, 에러 함수는 웨이트가 바뀌면 이 에러가 바뀌기 때문에 이 웨이트에 대한 함수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분의 1이라는 거 그냥 써주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냥 2분의 1을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D는 뭐냐면, 여기 대문자 D는 뭐냐면 훈련 집합을 뜻해요. 훈련 집합. 그래서 이 소문자 D라는 거는 훈련 집합의 각각 샘플에 대해서 뉴럴 네트워크 입력을 하고, 그 뉴럴 네트워크 얻은 아웃풋들을 우리가 K라고 합니다. 자, 아웃풋 노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아웃풋 노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면은 K가 1이 되는 겁니다. K가 1 여기. K가 두 번째 아웃풋은 K는 3, 세 번째 아웃풋 노드는 K는 3, 네 번째 아웃 노드는 K는 4예요. 그래서 이 서메이션의 요 아래 그 인자는 뭘 얘기하냐면 아웃풋 노드의 총 유닛을 더하라는 거예요. 에러 값을. 그 다음에 여기 TKD는 뭐냐면 D번째 훈련 샘플의 타겟 값이에요. K번째 유닛의 타겟 값. 그리고 OK라는 거는 D번째 훈련 샘플의 K번째 아웃풋 유닛의 실제 출력 값이 됩니다. 출력 값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타겟 값과 출력 값에 같으면 에러가 없고 다르면 이제 에러가 있는 거죠. 다르면 에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그젬플을 하나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D가 1이에요. D가 1. D가 1일 때 아웃풋 노드가 이제 4개가 있는 거야. 아웃풋 노드가 4개. 자, D가 1이란 거는 이제 첫 번째 훈련 샘플에 대해서 아웃풋 노드가 4개 있고, 이때 타겟 벡터 T1이죠. D가 1이니까 타겟 벡터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1, 0, 0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을 구해봤더니 예를 들어 이렇게 됐어. 0.8, 0, 0, 1이 됐어.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빼며 제곱하면 에러가 존재하죠. 요거하고 여기서 에러가 존재하고 이 네 번째 원소하고 이 네 번째 원소에 에러가 존재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에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은 아웃풋 노드의 타겟값과 출력값의 에러를 구해서 다 모든 샘플에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아웃풋은 네트워크 안에서 아웃풋 유닛의 집합이고 TKD와 OKD는 타겟과 아웃풋 값의 값인데 훈련 샘플, 즉 D번째 훈련 샘플에 K번째 유닛과 연관된, 즉 어소시에이션된 타겟과 아웃풋 밸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전파 알고리즘에서는 이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W를 조정하는 거죠. W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옵티마이제이션 관점, 즉 최적화에서 오브젝티브 펑션, 목적 함수 관점으로 이걸 쓰면 수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find W 웨이트 집합을 찾아라. 어떤 웨이트 집합이냐? 에러를 최소화하는 웨이트 집합을 찾아라. 이렇게 우리가 목적 함수 형태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역전파 알고리즘은 결국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에러를 최소화하는 이 웨이트를 찾는 게 백브라팡의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지금 슬라이드는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설명한 내용을
기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에서는 웨이트를 초기화해요. 이걸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웨이트를 스몰 랜덤 넘버로 초기합니다. 자, 여기 돼 있죠.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웨이트를 일단 작은 임의의 랜덤 넘버를 발생시켜서 웨이트를 임의의 값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우시안 분포를 쓰게도 되고 유니폼하게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0에서 1 사이에 있는 웨이트를 발생을 시켜서 랜덤 넘버를 발생을 시켜서 그 랜덤 넘버를 모든 웨이트에 그냥 임의로 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자 다음 단계 요 4단계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각 훈련 샘플에 대해서 아래 4단계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훈련 샘플을 네트워크에 입력을 해요. 각각의 훈련 샘플 네트워크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아웃풋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랬죠? Forward Propagation, 순전파 방향의 연산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전파라고 하고 그러면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구하면 네트워크 아웃풋 레이어의 각각 유닛 K에 대해서 에러 텀 이제 이거 세타라고 읽을게요. 세타 K를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이거는 아웃풋 유닛 각각 K 돼가지고 개별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OK라는 건 뭐냐면 아웃풋 레이어의 K번째 유닛의 출력값이 됩니다. 그래서 세타 K를 구하는데 K번째 유닛의 출력값 곱하기 1-5K 여기서 TK는 뭐냐면 K번째 아웃풋 노드의 타겟 값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값. OK는 실제로, OK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얻은 K 값. 그래서 여기 박스 한번 보세요. 이 박스 보면은 자세히 설명해놨는데, TK는 뭐죠? 아웃풋 유닛 K의 타겟 아웃풋 값, 라벨 값.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 그리고 OK나 혹은 OH는 유닛 아웃풋. OK라는 거는 K번째 아웃풋 유닛에서 얻은 출력값. OH라는 거는 K번째, H번째 히든 유닛에서 얻은 출력값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포드 프로파게이션, 역전파 알고리즘에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WJI라는 거는 노드 i와 노드 유닛 j, 여기 노드하고 유닛은 같은 얘기예요. 노드 i와 노드 i j 혹은 유닛 i와 유닛 j를 연결한 웨이트가 돼요. 웨이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있고 이렇게 레이어가 있을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유닛 J야. 그러면 여기를 예를 들어 유닛 I야. 그러면 이걸 연결해야겠죠. 유닛 J와 유닛 I를 연결하는 웨이트가 필요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WJI가 돼요. 그래서 J가 J하고 I랑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WJI 웨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세타 K를 구했어. 세타 K를 구한 다음에 이 세타 K를 얼로 프로파게이션 전파시키냐면은 각각의 히든 유닛 H로 전파시킵니다. 자, 요 네트워크를 보세요. 요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어 요 아웃풋에 특정 하나의 노드에서 세타 K를 구했어. 그럼 이 세타 K가 얼로 전파되냐면 이 세타 K가 얘랑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얘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타 K를 연결된 히든 노드로 이게 반대방이죠. 역전파죠, 역전파. 왜냐면 아웃풋에서 히든으로 그 신호가 전파되기 때문에 이 세타 K를 이 히든 노드 이쪽에다가 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그쵸? 아웃풋에서 히든으로. 그래서 각각 히든 유닛 H에 돼가지고 아래 에러텀 세타 H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에러텀은 히든 노드와 H번째 히든 노드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히든 노드와.
그러면 이 세타 H는 어떻게 하냐면 이 OH가 뭐라 그랬어? OH가 히든 유닛의 아웃풋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1-OH하고 여기 K는 뭐야? K는 아웃풋 그 노드의 그거죠. 어,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죠. 아웃풋 노드에. 그래서 요 그 세타 K가 프라파게이션 되는데 프라파게이션 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요 가중치를 결합을 해서 중요도가 결정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WKH는 뭡니까 그러면? WKH는 뭐예요? K번째 아웃풋과 H번째 히든 노드와 연결된 웨이트가 되는 거죠. 웨이트. 그래서 그 웨이트를 그 매개체로 해가지고 요 세타 K가 특정 히든 유닛 H의 에러 텀을 구하는데 역전파됩니다. 그래서 역전파예요. 이게 왜 역전파냐면은 출력에서 구한 에러 텀이 그 백프라파게이션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서 히든 노드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역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순전파는 뭐라 그랬죠? 입력에서 시작해서 히든 노드 거치고 출력으로 가는 걸 우리 순전파라고 그랬죠. 그렇죠? 순전파 반대 개념으로 아웃풋에서 히든으로 에러 텀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역전파랍니다. 역전파. 역전파.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 개념을 이해하면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텀들은 부가적인 텀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메인 컴포넌트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 출력인의 에러 텀이 웨이트를 가중치로 해서 히든 노드의 에러 텀으로 기여됨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전파됨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세타 K하고 세타 H를 다 계산하면 각각 네트워크 웨이트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야. 웨이트 업데이트를. 그래서 웨이트 업데이트 룰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WJI가 인풋과 아웃풋을 연결한 웨이트다. 그러면 이걸 쓰면 되고 세타 H WJI가 히든 노드와 아웃풋을 연결하는 노드다. 그러면 이걸 쓰면 돼요. 이걸 쓰면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 되는 웨이트는 이전 웨이트 더하기 델 WJI야. 이 그레디언트거든. 델 WJ. 그럼 델 WJI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에타는 뭐냐면 러닝 레이트입니다. 이거 에타는 여기 뭐냐면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라고 하는 얘는 러닝 레이트고 세타 J 프로파게이션 된 거 세타 J 프로파게 에러 텀 곱하기 입력 값을 넣으면 돼요. 입력 값을. 그래서 업데이트로는 우리 어떻게 한다? i와 j와 연결된 웨이트 업데이트는 이전 웨이트 더하기 그레디언트 ji 그레디언트를 더하는데 그레디언트 어떻게 한다? 러닝 레이트 곱하기 백프라바 에러톤 곱하기 입력을 하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 텀. 출력에서 구한 에러 텀이 이렇게 히든 노드로 역전파된다. 그래서 이게 백프라파이 알고리즘이다 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백프라파이 알고리즘에서 지금 슬라이드는 이제 터미네이션 컨디션이라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돌리면 끝내야 되잖아요. 알고리즘을 평생 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 알고리즘을 끝내야 최종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겨우 이제 종결 조건이라고 합니다. 터미네이션 컨디션을 종결 알고리즘을 끝낸다는 거예요. 종결 조건이라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홀트라는 건 이제 중지시킨다라는 건데 아래 조건이 만족하면 중지시키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터레이션을 고정된 숫자로 하고 그 횟수만큼 넣으면 중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예를 들어 100으로 하면 백프라파게이션 알고리즘은 이터레이션 알고리즘이거든요. 이터레이션 알고리즘이라는 건 루프를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의 포문이라든가 while문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터레이션이라는 거는. 100번 돌면 끝낸다는 거고 가장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훈련 샘플에 대해서 에러가 어떤 스레스홀드보다 내려가면은 중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에러를 0.01로 한다. 에러 값이 0.01보다 작으면 끝내는 거야. 근데 이거의 문제점 뭐냐면 에러가 0.01에 도달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무한 반복을 하기 시작하고 또한 어떤 에러 값이 이 뉴럴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이런 단점이 존재해요. 자, 또 다른 어프로치는 뭐냐면 터미네이션 컨디션의 초이스를 두 번째 터미네이션 컨디션을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 너무 적은 이터레이션을 돌리면 너무 적은 이터레이션을 돌면은 에러가 충분히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적은 이터레이션을 돌리면 에러가 충분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없으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너무 많이 돌려도 훈련 데이터의 과적합이라는 오버피팅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나 가장 중요한 거는 과적합을 피하는 겁니다. 아니면 과적합을 줄이는 거예요.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완화시키는 거죠. 릴리빙 시키는 건데 훈련 데이터의 과적화를 막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돌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면서 돌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에 자,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이 백프로파게이션 룰을 이제 유도를 하는 과정을 앞으로 설명을 할 텐데 이 백프로파게이션 룰을 유도하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아래 같은 수식 노테이션을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xji라는 거는 i번째 인풋과 그 다음에 j번째 유닛과 연결된 거를 우리 xji로 하고 wji는 이제 가중치 웨이트인데 i번째 인풋과 유닛 j를 연결하는 거를 우리 웨이트 wji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netj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이전 강의에서 netj를 우리가 선형 가중치 결합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었죠. 그래서 유닛 j를 위해서 가중치와 선형 결합된 걸 우리 netj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j번째 노드 혹은 유닛에 입력으로 들어오는 가중치 결합 이거를 우리 netj라고 해요. 그래서 netj라고 하면 j번째를 유닛 혹은 노드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i는 i와 j를 연결한 웨이트 곱하기 i와 j를 연결한 입력 xji가 됩니다. 그리고 oj는 유닛 j에 의해 계산된 아웃풋을 oj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닛 j에 의해 계산된 아웃풋 oj라 하고 그린 다음에 유닛 j에서 나온 타겟 아웃풋을 tj라 합니다. 타겟 값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로부터 j번째 아웃풋 유닛에서 얻기 원하는 값을 tj라 하고 oj는 아웃풋 유닛 j에서 실제로 계산된 값 oj가 돼요. 그리고 이 시그마는 시그모이드 펑션을 씁니다. 뉴럴 네트워크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 해서 액티베이션 함수라 해서 우리 비선형 함수를 써서 뉴럴 네트워크의 비선형적인 특성을 학습을 하게 하죠. 이거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 하고 활성화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이라는 셋은 네트워크의 최종 레이어의 유닛 집합을 아웃풋 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보면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데 아웃풋 레이어는 노드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 노드와 유닛의 집합을 우리가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J라는 거는 유닛의 집합인데 유닛 J 아웃풋, 즉 J번째 아웃풋 유닛과 혹은 노드와 연결된 그 이전 레이어의 노드를 다 다운스트림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J가 뭐냐면 얘들아 아웃풋 레이어에 이렇게 두 개의 노드가 있고 이게 아웃풋 레이어예요. 아웃풋 레이어 이전 레이어 히든 레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네 개의 히든 노드가 있어요. 히든 노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특정 아웃풋 얘를 J번째 아웃풋이라고 보면 이 J번째 아웃풋과 연결된 이전 히든 레이어의 노드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네 개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아웃풋 유닛 J에 대한 다운스트림 집합은 이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집합은 이 네 개의 이전 레이어의 히든 노드의 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우리가 다운스트림 J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 룰을 유도를 하는데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웨이트의 델 WJI라는 거는 웨이트의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i번째 노드와 j번째 노드를 연결하는 웨이트의 업데이트 정도를 나타내는 웨이트의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훈련 샘플 D에 대해서 모든 웨이트 WJI는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데 그 업데이트 방식이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듯이 요 그레디언트, 특정 웨이트의 그레디언트를 더하면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쓰게 되면 웨이트는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전 웨이트 값 더하기 그레디언트 값을 우리가 더해주면 웨이트가 어떻게 되죠?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웨이트 업데이트는 그레디언트 디선트 룰을 써서 이 에러 펑션, 즉 D번째 훈련 샘플에 대해서 즉 훈련 집합에 있는 각각의 D번째 훈련 샘플에 대한 에러 값에 대해 가지고 이 에러로 미분을 해주면 미분을 하고 학습률을 곱하면 우리 그레디언트, 즉 업데이트 웨이트를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여기서 이 D는 즉 D번째 트레이닝 샘플에 대한 에러는 트레이닝 이그젬플 D에 대한 에러고 네트워크의 모든 아웃풋을 우리가 더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 이그젬플 D는 이 에러 ED를 구할 수 있고 아래 수식과 같이 네트워크의 아웃풋 유닛을 우리가 다 더해서 에러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러 값은 이 에러 값 EDW는 이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2분의 1을 일단 취해주고 이 K라는 거는 아웃풋 노드의 K번째 노드를 나타내요. 그래서 아웃풋 레이어에 K번째 노드가 이렇게 포함될 때 각각 노드의 타겟값 TK와 출력 OK를 빼서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러 ED W는 2분의 1에 속하고 TK-OK 제곱이 돼요. 에러를 제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웃풋은 네트워크 아웃풋 레이어에 있는 아웃풋 노드의 집합을 아웃풋이라 하고요.
이 수식의 TK는 훈련 샘플, D번째 훈련 샘플에 대해서 입력으로 넣었을 때 이 뉴럴 네트워크가 가져야 할, 그러니까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가 출력하기 원하는 아웃풋 유닛 K의 타겟 밸류고, 여기서 OK라는 거는 D번째 훈련 샘플에 대해서 실제 유닛 K에서 얻은 출력값을 우리 OK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값 TK와 뉴럴 네트워크의 D번째 훈련 샘플을 입력으로 해서 얻은 실제 출력값 OK가 서로 같으면 이 에러 값은 0이 되겠죠. 근데 같지 않으면 이 에러 값이 존재하겠죠. 근데 이 에러 값을 늘리고 줄이는 파라미터가, 즉 이 에러를 결정하는 요소가 뉴럴 네트워크 웨이트이기 때문에 이 에러 펑션이 이 에러 펑션이 웨이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에러 펑션을 웨이트 W로 우리가 표기를 한 겁니다. 지금 슬라이드 이제 보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ED라는 에러 펑션을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그 에러 펑션을 웨이트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우리가 이 에러 ED가 웨이트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웨이트가 미세하게 변할 때 그러니까 i번째 노드와 j번째 노드를 영향 특정 웨이트가 미세하게 변할 때 이 에러 값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을 좀 더 설명을 하면 이 에러 함수 ed가 특정 웨이트 wji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게 되는지 값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wji는 netj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에러 값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형태가 netj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netj 수식을 통해서 체인으로 쓰면 아래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 수식을 보면은 i번째 노드와 j번째 노드를 연결하는 wji가 있을 때 그래서 이게 i번째 노드고 여기가 j번째 노드면 이 j번째 노드와 i번째 노드를 연결하는 웨이트가 있겠죠. 이 웨이트를 wji라 하고 자, 이 i번째 노드에서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하기 전에 netj라는 값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netj가 이 i번째 노드에서 어떻게 되죠?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wji에 대한 에러값 ed의 에러는 weight wji에 대한 netj 값에 대한 미분값을 곱한 다음에 그 미분값을 체인 룰을 써서 netj에 대한 에러 ed에 대한 에러 값을 곱하면 됩니다. 자, 이건 체인 룰이죠. 연쇄 법칙이라고 하는 우리가 칼큘러스에서 미분 법칙에서 연쇄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연쇄 법칙을 써서 미분을 하면 되고 그러면 netj라는 거는 wj i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netj를 구성하는 수식에서 wji에 해당되는 입력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상쇄가 됩니다. 다 지워지게 돼요. 그래서 wji에 대한 입력값 xji만 남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netj라는 건 수식을 쓰면 wj1 곱하기 xj1 더하기 wj2 곱하기 xj2 그 다음에 더하기 wji xji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netj를 wji로 미분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상수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죠. 결국은 상수가 되는 텀은 사라지고 이 wji 된 텀, 요 xji만 서바이빙 하게 되는, 살아남게 되는 거죠. 여기에 xji가 netj를 wji로 미분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netj에 대한 ed에 대한 에러는 이렇게 그대로 쓰게 되면 에러값 ed를 weight wji로 미분한 수식은 input xji 곱하기 netj를 ed로 미분한 값을 곱한 것과 같게 돼요. 자, 이전 슬라이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유도해야 될 표현은 weight wji에 대한 에러값 ed에 대한 미분값을 우리가 유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작업이 뭐냐면 이전 슬라이드 내용을 참고로 해서 netj에 대한 ed의 에러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유도를 하면 돼요. 자, 여기서 netj라는 값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netj에 관련된 유닛 j가 네트워크의 아웃풋 유닛인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이 netj와 관련된 유닛 j가 내부 유닛, 즉 히든 유닛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netj가 네트워크의 아웃풋 유닛인 경우, 그 다음에 netj가 아웃풋 네트워크의 히든 유닛인 경우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처음에는 저 netj의 유닛 j가 아웃풋 유닛인 경우에 백프로파게이션 룰을 유도를 해볼게요. 그래서 netj에 대한 이 에러값 ed의 그레디언트는 결국 netj가 자, 이게 지금 아웃풋 레이어고요. 각각의 노드가 있고 아웃풋 노드가 자, 이 두 번째 노드를 우리 J번째 노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J번째 노드의 출력값이 있겠죠. 그러면 그 출력값을 OJ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netJ라는 값을 이 출력값 OJ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반적으로 OJ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고 netJ 값을 시그모이드 펑션에 통과시키면 우리 OJ 값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netJ에 대한 OJ 이제 체인 룰을 쓰는 거예요. 연쇄 법칙을 써서 에러값 ed를 netj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netj에 대해서 출력값 oj를 미분을 하고 그 다음 출력값 oj를 에러값 ed로 미분을 하면 우리가 이 에러값 ed를 netj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 에러값 ed를 oj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아래와 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러값 ed를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 이렇게 정의했죠. 2분의 1의 모든 아웃풋 레이어의 아웃풋 유닛의 타겟값과 출력값을 빼서 제곱을 하면 에러값 ed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얘를 OJ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돼요. 그러면 OJ에 대한 OK만 살아남고 나머지 즉 이걸 이제 수식으로 쓰면 J하고 K 경우에만 미분을 하고 J하고 K가 다른 경우에는 다 상쇄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OK를 OJ로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에 여기 2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얘를 부분 미분하면 전체 미분하면 TJ-OJ가 되고 얘를 이제 부분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OJ에 대해서 TJ-OJ를 미분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돼? 얘 사라지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얘가 상쇄되고 마이너스만 됩니다. 그래서 에러값 ED를 J번째 아웃풋으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TJ-OJ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 마이너스 TJ 마이너스 OJ가 됩니다. OJ가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넷J에 대한 OJ의 우리 미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면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OJ라는 거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듯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하죠. 그리고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은 netJ가 됩니다. 그렇죠? J번째 유닛에 관련된 netJ 값을 시그모이드를 통과하면 OJ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netJ에 대한 OJ 미분값은 알파 netJ에 대한 시그모이드 함수 netJ의 미분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 입력으로 미분하면 시그모이드 함수값, 그래서 이거를 좀 편하게 우리가 어떤 x 입력을 갖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예를 들어 입력 변수로 미분을 하면 우리가 이게 어떤 형태에 되는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값 곱하기 1 시그모이드 함수값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그모이드 함수값이 OJ니까 OJ 곱하기 1 OJ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Since OJ is equal to sigma netj 이렇게 돼요. 이건 뭐냐면 J번째 노드의 출력값이 netj를 시그마로 통과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출력 OJ를 netj로 미분을 하는데 이거를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랑 같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netj를 넣은 값 곱하기 1 시그마 netj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etj로 oj로 미분한 값은 oj 곱하기 1 oj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러값 ED를 netj로 미분한 값을 이렇게 연쇄 법칙으로 체인 룰로 표현을 했고 여기서 크게 두 개의 텀이 있었는데 이 두 개의 텀 이거 텀 하나, 텀 두 개를 우리가 미분해서 이전 슬라이드에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에러값 ED를 OJ로 미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했던 게 TJ OJ가 됐습니다. 그래서 TJ는 J번째 유닛 타겟값, OJ는 J번째 유닛의 출력값으로 나타냈죠. 그 다음에 여기 입력값 OJ를 netJ로 미분하면 J를 netJ로 미분을 하면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 OJ 1 OJ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을 하면 TJ OJ 곱하기 OJ 곱하기 1 OJ라고 우리가 이거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이 값을 집어넣게 돼요.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은 에러값 ED가 weight WJI에서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제 이게 그레디언트가 되는데 그레디언트가 되죠. 그래서
이 값 있죠. 이 값을 우리가 구하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에러 값이 특정 웨이트 WJI에 얼마만큼 변하는가. 이거 이제 그레디언트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netJ에 대한 ED의 에라는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netJ를 WJI로 미분하면 XJI만 살아남게 되죠. 그죠? XJI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 ED를 WJI로 미분한 최종 수식은 이렇게 돼요. 최종 수식은. 그래서 이 최종 수식이 뭐가 되냐면은 에러 값 ED를 웨이트 J로 I로 미분한 값이 되는 거죠. 이 값이.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러닝 레이트랑 곱하면 우리가 웨이트 업데이트 식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수식을 현재 업데이트된 수식은 그래서 이게 현재 t번째 이터레이션 여기서 t는 이제 이터레이션 인덱스거든요. 이터레이션 인덱스에서 t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웨이트는 이전 단계 웨이트 더하기 웨이트 업데이트를 얼마만큼 할 건지 이 del WJI를 더해주면 웨이트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죠. 그래서 이 del WJI는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통해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곱하기 웨이트 WJI에 대한 ED의 에러 값을 구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마이너스를 붙이죠. 이거 왜 그래요? 그레디언트 디선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이 백프라파게이션의 목적은 이 에러값 ED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웨이트를 찾는 거죠. 최소화하는 건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선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 문제가 되고 이 그레디언트를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이 웨이트 WJI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이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웨이트를 검색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고요. 그래서 아웃풋 유닛에 대해서 아웃풋 유닛과 관련된 웨이트를 훈련하는 룰을 정리를 하면 스타카스틱 디센 룰이 있고 아웃풋 유닛에 대한 업데이트 룰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 del WJI를 구하면 이전 웨이트에다 이걸 더해주면 웨이트를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그래서 이 에타는 러닝 레이트고 학습률에 보통 얘는 이제 0.01에서 0.001 정도를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러닝 레이트를 하고 이 TJ를 J번째 타겟값, OJ를 J번째 출력값이고 OJ는 J번째 노드의 출력값, 그 다음에 OJ는 J번째 노드의 출력값이고 XJI는 I번째 노드와 I번째 히든 노드와 J번째 아웃풋 노드를 연결하는 입력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곱해서 우리가 del WJI를 최종적으로 구하게 되는 거죠. 결정해서 이번에는 웨이트가 아웃풋 유닛의 웨이트가 아니고 히든 유닛 웨이트인 경우 이제 훈련 트레이닝 룰이 뭔지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netj라는 j번째 히든 노드의 netj 값이 네트워크의 에러 값 ED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이제 다운스트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자,
자, 이렇게 아웃풋 레이어에 히든 노드가 3개가 있고요. 자, 이게 아웃풋 레이어. 자,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에 노드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히든 레이어. 히든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웃풋 노드가 이렇게 히든 레이어, 즉 특정 아웃풋 노드 K가 히든 레이어 J는 1, 그리고 J는 두 번째 히든 노드, J는 세 번째 히든 노드, J는 네 번째 히든 노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웃풋 레이어의 K 번째 노드가 히든 레이어의 모든 노드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이라는 거는 이 K번째 히든 노드, K번째 아웃풋 노드에 연결된 모든 히든 노드를 다운스트림이라 해요. 다운스트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 그렇죠. 네, 다운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J번째 히든 노드 변화에 대해서 J번째 히든 노드 넷 변화에 대한 이 에러값 ED의 변화는 K가 다운스트림 J에 포함되면 넷 J, J번째 히든 노드 넷 값의 변화에 대한 K번째 아웃풋 노드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응? 아웃풋 노드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넷, 이게 이제 연쇄 법칙이에요. 체인 룰을 써서 K번째 아웃풋 노드 변화에 대한 에러 값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이 첫 번째 텀을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세타 K로 치환을 하게 되면, 변수 치환을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세타 K가 나오고, 이 넷j 변화에 대한 넷k 미분은 넷j 변화에 대한 출력 5j이고, 출력 5j 변화에 대한 넷k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 OJ에 대한 넷k는 WKJ가 돼요. 미분값이. 그리고 요걸 풀게 되면 OJ 곱하기 1-OJ가 됩니다. 그래서 J번째 히든 노드 변화에 대한 즉 J번째 히든 노드의 넷 밸류 변화에 대한 에러 값의 변화는 K 다운스트림 J에 마이너스 세타 K 곱하기 웨이트 WKJ 곱하기 OJ 곱하기 1-OJ가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 그래서 히든 유닛 웨이트의 트레이닝 룰은 우리가 이 세타 J를 마이너스 알파 넷제 ED로 표현을 하면 히든 유닛에 대한 스타카스틱 백프로파게이션 룰은 세타 J는 OJ 곱하기 1-OJ에 K 다운스트림 J 세타 K 곱하기 WKJ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타 K는 마이너스 넷 K 변화에 대한 ED 변화가 되고 TK-OK 곱하기 OK 곱하기 1-OK가 돼요. 이게. 그래서 델 WJI는 러닝 레이트 곱하기 세타 J 곱하기 XJI가 됩니다. XIJ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 넷 J 변화에 대한 ED는 마이너스 세타 J로 표현을 하고 K 다운스트림 J 마이너스 세타 K 곱하기 WKJ의 OJ 곱하기 1-OJ가 되고 자 이게 이제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 I하고 J를 연결한 히든 노드의 웨이트 변화율이 러닝 레이트 곱하기 세타 곱하기 XJ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W 여기 있죠. JI 변의 ED의 변화 이렇게 표현하고 알파 넷 J 변화에 대한 ED 곱하기 XJI 델 JI는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곱하기 WJI에 대한 ED 그 미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곱하기 넷 J 대 XIJ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 러닝 레이트 곱하기 세타 j 그 다음에 x ji가 돼요. 여기서 세타 j는 이렇게 요겁니다. 요 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식을 여기다 갖다 넣게 되면은 i번째 인풋 노드와 j번째 히든 노드를 연결하는 웨이트의 업데이트 수식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는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전체 네트워크 웨이트 벡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선트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웨이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선트를 수행을 하게 되고 노컬 미니멈을 보통 성취하게 됩니다. 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에서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그 에러 펑션, 우리 EDW라고 표현한 에러 펑션의 최소값, 글로벌 에러 미니멈을 원래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적용을 하다 보면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하지 못하고 로컬 미니멈에만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In practice, 실질적으로 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은 로컬 미니멈에 수렴하는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이 훈련을 통해서 성능을 만족할 만하게 대부분 잘 작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멘텀 알파라는 걸 추가해서 우리가 웨이트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그 양이 되죠. 그쵸? 현재 웨이트에 이 양을 더하면 우리가 업데이트 되는 웨이트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웨이트가 사실 원래는 우리가 요것만 썼죠. 러닝 레이트 곱하기 세타 j x i j. 근데 여기다가 이전 웨이트에 그레디언트 텀을 붙여줍니다. 요게 이제 모멘트 텀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것을 우리가 모멘트 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멘트 텀이라고 그러고 이 모멘트 텀을 더해줘가지고 보통 그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게 돼요. 이 모멘트 텀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고 검색을 할 때 좀 더 안정되게 하려고 그래요. 스테이블하게. 이전 웨이트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 이전 웨이트의 벡터가 이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더해줌으로써 이렇게 이전 벡터와 너무 이질적으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전 벡터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게 만들고 그래서 모멘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텀이란 거는 어떤 하나의 힘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멘터 텀을 더해줘가지고 이전 웨이트의 방향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그 이전 웨이트 방향과 너무 이질적이지 않게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멘트 텀을 추가해서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은 훈련 샘플에 대해서 에러를 최소화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리데이션 샘플이라고 나중에 강의를 할 텐데 베리데이션이라고 검증 집합을 통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같이 수행을 해요. 훈련 샘플과. 그래서 베리데이션 검증 샘플을 활용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델의 성능이 좋아야 하는 훈련 샘플, 아니, 테스트 샘플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샘플만 쓰면 이 뉴럴 네트워크와 오버피팅, 과적합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이 트레이닝 샘플과 베리데이션 샘플을 써서 훈련 샘플의 성능을 좀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백프로파게이션 훈련은 몇천 번의 이터레이션 혹은 몇만 번 혹은 몇백만 번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은 보통 매우 느린 편이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느리지만 트레이닝 후에 테스팅은 굉장히 빨라요. 이 뉴럴 네트워크가 장점이 트레이닝은 느리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훈련된 뉴럴 네트워크를 응용에 적용해서 테스트할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때는 속도까지 빠르고 성능이 보장되면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